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1965년생 남성인데요. 이분에 대한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분이 이분의 지인이라고 해요. 아주 잘 아는 지인이라고 합니다.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27살에 결혼을 해서 자식들 낳고 몇 년 만에 또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20대에 이혼을 2번 하신 거예요. 처음에 24살 때 결혼을 해서 몇 년 살다가 이혼을 했는데 그때는 자식이 없었고, 그리고 27살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사가 원만하지 않고 술 마시는 것, 노는 것, 친구들, 본인의 생활을 무척 만족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항상 술과 친구가 있고 가족과는 별로 좋게 지내는 것 같진 않고 형제 간의 우애도 부모와 좋은 관계도 아닌데 외로운 사주인데도 본인은 즐겁게 잘 사는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업은 여러 가지 하다가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건강은 문제없이 잘 사는 것 같다고 하셨고요. 신청하신 분이 볼 때에는 좀 짠한데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항상 보면은 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주가 주변에서 볼 때는 본인 스스로가 힘들게 사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분이 또 결혼할 수 있을지와 직업이나 부모운이나 재물운이나 가족과 자식들과는 잘 지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을사년 무인월 무오일 기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4개, 그리고 금기운과 수기운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분의 사주는 목기운, 화기운, 토기운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금기운과 수기운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행이 어때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많은 건 많고 없는 건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가 이제 목화토만 있고 금수가 없으니까 제가 목화가 발산의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수가 수용의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산의 성질이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수용의 성질은 좀 포용력하고 책임감 이런 게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행이 전부 골고루 균형된 사주가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의 지지를 보면은요. 일단 역마살이 강하다고 봐야죠. 인목하고 사화가 있고 이 미토도 역마의 기운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도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주는 지지에 어떤 운이 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가 좀 굴곡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오행도 균형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어떤 오행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지지의 변동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인목과 사화가 있는데 신금이 들어올 때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사화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사오미로 화기운이 매우 강해집니다. 그리고 술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인호술로 삼합이 되면서 또 화기운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오행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삼형살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삼합도 형성이 되고 방합도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변동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일단은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매우 강하면서 인성운도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토기운하고 화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방향으로 봤을 때 남쪽이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이 토기운 같은 경우는 가운데 중앙을 나타내니까 방향 감각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화기운이 남쪽을 나타내니까 남쪽, 그러니까 서울에 사신다면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용신운이 이 사주에 없는 금기운과 수기운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없고 재성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분에게는 큰 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돈이 중요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재성운이라는 것이 돈을 나타내니까 재성운이 없으면 돈을 못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 원국에 재성운이 없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지장간에
지장간에 이제 재성운이 있으면 사주원국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시면은요, 지금 지장간에도 없어요. 그리고 경금이, 금기운이 이제 하나가 있어요, 지장간에. 그러면 이 사주원국에 뭐가 없는 거죠? 식신상간운도 없고 재성운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을 경우에는 재물 취득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업이 적합하지 않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소규모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돈을 모으면 차곡차곡 모아서 부동산 같은 데 묶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돈을 번다 그랬을 때 재성운만 생각하는데 식신상간운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말이 있을 때 돈을 벌었다는 것은 결과물이고 이것이 재성운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행한 행위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식신상간운이에요. 그러니까 식신상간운과 재성운은 원인과 결과에 해당이 되고 이 두 가지는 사주 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가 장사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딱 물어봤을 때 주로 어떤 걸 보냐면요, 이 사람이 재성운하고 식신상간운이 붙어 있는지, 구성이 좋은지, 그걸 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장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 횡재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재성운하고 식신상간운 둘 다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분이 이제 자기가 그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지고 큰 돈 욕심 없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먹고 살 만큼 이렇게 돈을 벌면서 그 생활에 만족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비경겁제도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사주를 분석할 때 이 사주팔자 갖고만 다 분석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10년 대운 1년운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이성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는다거나 이런 것은 사주팔자도 중요하지만 10년 대운 1년운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시기에 따른 운이 특히 앞으로 나의 운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걸 볼 때에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20대에 이혼을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주 원국을 봤을 때에는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어요. 지장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자운이 없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고, 무오일주에서 오화가 배우자궁인데 오미 합이 돼요. 그러면 충이 되는 건 당연히 안 좋지만 합이 되는 것도 대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지금 오미 합이 돼서 생성된 화기운이 여기서 기신운이죠. 신강한 사주인데 비경겁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생해주는 게 화기운이니까 합이 돼갖고 화기운이 생성되는 것은 좋은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주 원국을 봤을 때도 여자운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20세에서부터 29세까지 병자대운이 지지가 좌우충이 돼요. 그럼 잘 보세요. 병화는 기신운이죠. 여기서 화기운이 안 좋다 그랬어요. 10살서부터 19살까지 정축대운인데 기신인 화기운하고 토기운만 들어오죠. 게다가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화기운이 들어와도 정화는 구성이 안 맞아요. 병화가 좋지. 그리고 축토는 또 축오 원진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10살서부터 19살까지도 별로고 20살서부터 29살까지도 안 좋죠. 그러니까 이분은 10대하고 20대의 이성운은 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10대에도 많이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보면은 고등학교 때 이성 친구 많이 사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뭐 20살 때 아이를 낳았고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10대의 운도 안 좋았고 20대의 지지가 좌우충이 되는데 2번이나 결혼하셨어요. 사주만 봤을 때는 정말 어리석은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주를 딱 갖고 와가지고 언제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는데 20대에 결혼하세요.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사주하고는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은 누가 보더라도 30세 의례대운에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대에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은 결혼을 2번이나 했습니다. 20대에. 그래서 2번 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0살이 이제 갑술년, 31살이 을해년 이렇게 됐으니까 이때가 이제 이때 결혼했으면 참 괜찮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지가 자오충이 되고 천간에는 기신인 병화가 들어오는 20대 운에 2번이나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주형도 안 좋고 배우자 운도 20대에 가장 안 좋은데 이때 결혼을 하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일단 식신상간운도 안 좋으니까 건강도 조심하셔야겠죠. 제가 식신상간운이 안 좋은 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관살이 월지 포함해서 2개니까 관살도 강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것을 칠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식신상간운이 없을 때, 그러면서 관살이 강할 때, 이럴 때 이 관살을 칠살이라고 불러요. 나를 극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50세서부터 59세까지 계유대운이잖아요. 계유대운이 이제 수기운이 들어오죠. 60대 임신대운도 수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기운이라는 게 이제 여자운이고, 그리고 대운이 어때요? 비교적 좋죠. 지금 이사주에서는 그 재성운하고 식신상간운이 들어오는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좋은 대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0대하고 60대가 이분에게는 가장 좋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에 여자를 만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재물적인 부분에서도 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옆에서 보는 사람은 고달파 보이는데 본인은 즐겁게 생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단 대운만 봤을 때에는 50대, 60대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무술년인데요. 안 좋죠. 올해 1년후는. 내년 기해년은 올해보다 낫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해수가 이제 동과 여자를 나타내니까 내년에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 56세 경자년, 57세 신축년은 어때요? 자오충 축오원진으로 이성운이 안 좋으니까 만약에 여자를 만난다면 내년이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9년도에 월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운이라는 것은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으면 밑에 있는 지지는 딱 고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분이 신금이 들어올 때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신금이 8월 달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월 달 자수가 들어올 때 지지가 좌우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8월 초부터 9월 초, 12월 초부터 1월 초까지가 월운으로 봤을 때 가장 안 좋다. 그게 언제까지? 매년 똑같이 죽을 때까지. 8월 초부터 9월 초, 12월 초부터 1월 초. 이때가 월운으로 봤을 때 가장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운의 흐름이 50대, 60대가 좋다는 점에서 저는 이분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자를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재물 취득을 한다거나 이럴 때 현재가 가장 유리한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실전사주 분석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